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특검 출범 5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이 활동 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인 만큼 특검으로선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혁재 기자, 조사는 끝이 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도착을 했었는데요. 이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8시간 반 만인 오후 6시 30분쯤에 모두 종료됐습니다. 아내인 김건희 여사는 특검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사를 위해 16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꾸렸는데요. 영상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이 많은데 특검팀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까? 예, 특검팀은 오전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나눴던 통화를 기반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는지도 추궁했습니다. 오후 조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반클리프 목걸이의 대가성 등 금품 수수 의혹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혐의를 다지며 수사기간 종결 전 마무리 작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향해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회복 조치가 없을 경우 영업 정지도 가능하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는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도 매일 피해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실제 정보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확인된다면 쿠팡의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를 통해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영업정지로 인해 소비자와 시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영업정지 처분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의 횡포를 꼭 막아야 한다며 공정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인력도 늘리고 강력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좀 투입해가지고 하는 쪽쪽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현재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들여다보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쿠팡이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앞다퉈 탈팡을 선언하며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물류센터에서 무급휴가 희망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실제 물류량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입니다. 무급휴가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처럼 계약직을 상대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 곳은 전국 100여 개의 쿠팡 물류센터 가운데 9곳에 달합니다. 자발적 무급휴가는 보통 명절이나 할인 행사가 끝나고 물류량이 줄어들면 시행합니다.
그런데 유통업계의 대목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연말이라 원래 물량이 더 많아야 돼요. 이런 식의 이렇게 광범위하게 VTO를 쓰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류량이 감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 쿠팡 탈퇴,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의성 씨에 이어 문성근 씨도 쿠팡 안 쓰기 쉽다며 공개적으로 쿠팡 불매를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더 철저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탈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과로사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탈팡 행렬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라면 역대 최초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흘 뒤 해양수산부 보고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 형식만큼이나 화제가 된 인물들과 후일담을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표선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표 기자, 이 사실 이 업무보고라는 건 매년 하는 건데 올해 유독 주목이 됐던 건 아무래도 이 생중계라는 형식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던 이번 업무보고요. 참여하는 공공기관만 228곳이었습니다. 네. 특히 각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참여하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몰랐던 실무자들도 대중 앞에 서게 됐죠. 이 대통령 잘한 일에는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공개 칭찬을 받는 실무자들도 생겼는데요. 불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 담당자 여기 김익상 팀장님 아마 와 계실 겁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기 예산은 어디서 와요? 국가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 수입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40억이 드는데 자체 수입이 전체 다 자체 수입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생중계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부작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업무보고의 최고의 스타를 꼽으라면 단연 이 콩 GPT 별명까지 얻었던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국장일 겁니다. 네. 한때는요, 차관으로 특진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런 콩 GPT가 내놓은 답변 틀린 걸로 밝혀지면서 결국 장관이 정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생중계 현장 답변을 지금 내놔야 한다는 긴장감과 부담감에 벌어진 건데요. 대통령실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뤄졌던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HPV 백신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의 나이가 잘못 전달되면서 이 대통령 오늘 직접 정정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콩 GPT 논란 같은 경우엔 대통령실과 담당 국장 모두 좀 머쓱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이 상당히 빡빡한 일정 속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 대통령 좀 뜻밖의 인연도 만나기도 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의 인연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분이세요? 야권 출신 인사들과도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라면서 멋쩍은 인사 나눴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정병국 의원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이재호 이사장님 나오셨네요. 오랜만입니다. 예산 문제는 다 해결하셨어요? 그 사업비 부분이 많이 사업비? 삭감이 돼서. 네, 오랜만에 만난 이재호 이사장까지 오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업무보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나타낸 대전과 충남의 통합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실제 성사될 경우 서울과 경기에 이은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건데 이 정치권은 벌써부터 통합 단체장을 향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이 현실화하면 인구 36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됩니다. 두 지역단체장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손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충남이 공주가 많이
송원해 볼 것 같습니다. 돈도 그렇고 교육 관계도 그렇고. 절차도 복잡하고 금전적으로 많이 금액도 들어갈 거고. 대전 충남 통합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초대 단체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 출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박정현 부여군수, 대전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허태정 전 시장을 비롯해 박수현, 문진석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두 곳 단체장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간 협의가 예상됩니다. 형님이 옳다면 형님이 해야 되고 또 동생이 해야 된다 그러면 동생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은 벌써 경쟁력 있는 통합단체장 후보 찾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오늘 화재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평창동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집안에 가득했던 짐 때문에 불을 끄는 것도 어려웠고 또 피해자를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서울 평창동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안으로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담장 너머 창문에선 붉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분하고 소방서분이 대피하라고 저희 여기 운동하시는 주민이 신고를 빨리 해줘서 저희 집도 깜빡했으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불탄 집 내부엔 갖가지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입구에 놓인 많은 생활용품들을 치워낸 뒤 숨진 남성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가족 없이 홀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로구청은 평소 거동에 큰 불편이 없어 구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시고 저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초반에는 잘 관리를 못 하시다가 근데 침대도 있으니까 진입하기가 어렵. 가득 쌓인 짐에 불이 연달아 얼마부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방당국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아래층 주민들은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창문 너머로는 다급한 구조 요청이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방화문이 열려있지 않아 연기가 차단되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과 경찰은 안방 침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 주민들은 화재 경보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화재라는 거 몰랐을 수도 있어요. 2023년 개정된 우선경보 방식에 따라 화재 경보기는 불이 시작된 층과 바로 위 4개 층까지만 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압사 사고 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아래층 주민들은 불이 난 사실조차 모른 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긴급 상황에서 경보를 듣지 못해 대피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경보체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5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선 만취 운전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선 한 척이 밑바닥을 드러낸 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구조대가 접근합니다. 전복선박 매응차 현장으로 이동 중.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앞바다에서 5명이 탄 7.9톤급 어선이 전복된 건 어제 오후 2시 14분쯤. 선원 4명은 구조됐지만 1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은 SUV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충격에 차 앞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난 구멍에 소방차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7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왕복 4차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이곳을 지나던 소방차 앞바퀴가 빠진 겁니다. 경찰과 관할구청은 낡은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집안이 약한 곳에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SUV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버스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승객 10명이 중경사항을 입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판결 기사가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남겨둔 채 딸아이 셋만 데리고 몰래 이사를 간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사를 간 엄마는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 또 아들은 빈집에 나홀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저마다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만 엄마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청주시 단독주택 2층에 새들어 살던 40대 여성 A씨는 다른 주택 1층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A씨에게는 16살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이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 딸만 데리고 집을 떠난 A씨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난방까지 끊긴 집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사흘을 지내야 했습니다. 집주인이 발견한 아들은 경찰로 인계됐습니다. 결국 어머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또 다른 세 딸을 책임져야 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지하철이나 공항에서 먼 거리를 걸을 때요. 무빙워크 만나면 힘도 덜 들이고 참 요긴 합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 공공보도에 단 5m짜리 딱 10걸음에 끝나는 무빙워크가 설치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하다 보니까 탁상 행정이다, 흉물이다, 시민들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안유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SNS 사용자가 찍어 올린 무빙워크 영상입니다. 마치 설치되다 만 듯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설치 미술 같다,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무빙워크는 서울 강서구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사이 보행로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길이는 불과 5m. 무빙워크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6초. 성인 걸음으로 10걸음입니다. 보행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 주민들 사이에선 흉물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 무빙워크가 좀 너무 짧다 보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무빙워크는 보행로와 이어지는 건물을 건설한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보행로 전 구간에 설치를 권장했는데 건설사 측이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구역에만 무빙워크를 만든 겁니다. 인허가는 강서구청이, 시민은 서울시가 맡았지만 5m 무빙워크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강서구청은 무빙워크 설치나 유지 보수에 세금이 쓰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민원이 이어지는 만큼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오늘 당최 겨울이 맞나 싶을 만큼 포근했죠. 비도 오고 종일 어두컴컴했는데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고 내일은 빙판길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봄처럼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선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오늘 밤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찬 북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파주와 철원 영하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비가 내렸던 곳은 빙판길이 골칫거립니다. 바닥이 젖었는데 걸어가는데 발 하나가 찡 미끄러져갖고 발목을 조금 접쳤어요. 그래갖고 한 달 조금 고생했던 것 같아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두꺼운 옷차림 때문에 몸이 둔해져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노인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노인분들은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폭을 너무 크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폭을 짧고 평상시보다 2번 걷는다고 생각하시고 매 걸음을 다 땅에 디딘다고 생각하시고 외출할 때는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를 신고 부피가 큰 짐은 가급적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야 넘어지더라도 손으로 바닥을 짚을 수 있어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모든 게 비싼 시대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게 무언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한 미니 보험이 인기입니다. 경미한 일상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여기에는 보험사들의 경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살 윤아영 씨는 내년 도쿄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매일 러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몸이 잘 풀리지 않아 부상 위험이 크지만 러닝 보험을 들어 걱정을 덜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이 많이 이제 피로가 쌓여서 걸을 때도 아프고 그래서 정형외과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깁스도 많이 했고요. 달리기 등 야외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등 골절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을 받습니다. 30대 남성 기준 보험료는 한 달에 1,000원대로 생수 한 병 수준입니다. 건강검진을 앞둔 31살 최상범 씨는 용종진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회식도 많고 원래 장이 좀 안 좋은 편이라서 건강검진 앞두고 좀 걱정이 되네요. 1년 안에 위, 대장 등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진단보험금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40세 남성 기준 커피 한 잔 가격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가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감 등 일상질환을 보장하거나 스키장 사고를 보장하는 스키보험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소액 단기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5년씩 인생을 끊어서 단기로 가는 성향이 강해졌거든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단기 지향 보험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트렌드가 초단기와 가성비에 맞춰지는 만큼 보험사들의 미니 보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해외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한복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용의자는 연막탄을 터뜨린 뒤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맞고 휘둘렀는데 이 남성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가방에서 연막탄을 꺼내 사방으로 던집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흉기를 꺼내 들고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달려들며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남성은 백화점 안까지 들어가면서 범행을 이어갔고 평온했던 금요일 저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저녁 27살 장모 씨가 대만 타이베이 중앙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4명이 숨졌고 9명이 다쳤습니다. 那我听到的话就是民众都是在尖叫，所以他们就是在尖叫跟硝烟味中这样跑进来。 사망자에는 장 씨도 포함되는데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 백화점 6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장 씨는 예비군 소집 훈련에 불응한 혐의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因为这毕竟就随机砍人，你不知道什么时候会发生，然后而且大众运输工具，你也不知道什么时候会发生就这种事情，我觉得很危险。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무차별 공격에 대만 사회는 충격과 불안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에선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의 수사 관련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다수 나와 논란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향한 비난을 돌리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앉아있는가 하면 마이클 잭슨, 믹 제거 등 당대 최고 스타와 함께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보유한 앱스타인 관련 문건 전체를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늘 새벽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 사진이 상당수 나온 겁니다. 특히 법무부는 해당 여성이 앱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 중 하나라고 밝히며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앱스타인은 생전 정재계 유명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트럼프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밝히려 수사 자료 공개를 추진한 건데 부각된 건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잇따라 SNS에서 공개된 사진을 공유하며 클린턴 전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리는 비난을 돌리려고 선택적으로 사진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은 없었고 일부 문서는 검열이 심해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The second thing is that some of the documents, I've just been scanning them, have very heavy redactions. Any redaction has to be justified in writing. They need to do that. 미국 법무부는 약 2주에 걸쳐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할 전망이지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건에서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죠. 이슬람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지난주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의 공격으로 미국인 3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전쟁의 시작이 아닌 복수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미군 전투기들이 불꽃을 내뿜으며 잇따라 이륙합니다.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는 모습으로 일명 호크아이 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13일 시리아에서 미국인 3명이 IS 공격에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쟁의 시작이 아닌 복수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동원해 시리아 중부 지역에 위치한 IS 무기고 등 표적 7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미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한다면 더 강한 타격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Very successful. It was precision. We hit every site flawlessly and we are restoring peace through strength. We're all over the world. 시리아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은 지난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알샤라 대통령이 새로 정권을 잡은 이후 처음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SNS상의 극단적이고 무분별한 정보 노출은 그 대상이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10대 개인기인 게임 플랫폼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 국가는 아예 차단에 나섰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f you can imagine it, you can explore it. 전 세계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는 미국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주 이용층인 메타버스 게임인데 최근 러시아에서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성범죄나 극단주의 사상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Д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м среди детей иногда бывает, что затесываютс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акие-то негативные акторы, и слышать об этом приходилось. 실제로 플레이어가 직접 만드는 가상 공간 속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들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연상케 하는 건물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캐릭터들, 그리고 윤 어게인이라는 팻말까지 확인됩니다. 음모론이나 혐오 표현이 여과 없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이라던가 혹은 정서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로블록스 측은 창작 교류를 위한 긍정적 공간을 제공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게임 내에서는 실제 정치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사례까지도 확인됩니다. 어린이 놀이 공간마저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는 현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선 깡통 아파트의 비상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방 대도시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울산이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이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울산 중구에 들어설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열자마자 관람객으로 북적입니다. 하루 동안 3,000명이 방문했는데 2개의 강을 끼고 지어질 예정이어서 전망에 관심이 많습니다. 강변에 조망권 같은 게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 브랜드 있는 아파트니까 좀 한번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지은 지 2년 된 새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도 가봤습니다. 지역 내 인기 주거지인데 매수 문의가 이어집니다. 시초 워낙 선호하기 때문에 또 지금 거의 다 미분양분도 거의 다 소진되고 서울이나 경기도, 대구 그리고 부산 쪽에서도 많이 오세요. 대표적인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울산인데 요즘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울산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2%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입주 물량이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경우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부담 해소와 전세 매물 부족 등 영향으로 신축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에서도 남천동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에 분양했는데도 완판을 눈앞에 두는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각각 1,741.8원과 1,652.7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내려갔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서 이달엔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온화한 날씨 속에 약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났지만 늦은 저녁까지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2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을 텐데요. 서울이 영하 3도, 춘천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1도, 부산은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아서 춥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클로징 영상엔 경기 여주 루덴시아 테마파크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 잠시 느껴보시고요. 오늘도 평화로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A pair of hop-along boots and a pistol that shoots is the wish of Barney and Ben. Dolls that'll talk and we'll go for a walk is the hope of Janice and Jen. And Mom and Dad can hardly wait for school to start agai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